만화의 본고장 물으면 누구나 일본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손에 든 만화는 죄다 한국 웹툰입니다. 한때 만화 제국이라 자부했던 일본. 그들은 오랜 자존심 때문에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배척하며 자국의 전통 만화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자국 콘텐츠 시장이 완전히 붕괴 위기에 몰리고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리자 일본인들은 비로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네이버 만화 없이는 더 이상 일본의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유키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케이 신문 문화부에서 18년간 일본 콘텐츠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일본이 자랑하는 모든 문화, 콘텐츠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온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본 콘텐츠 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초 네이버 웹툰이 일본 진출을 공식 발표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또 일본 시장에 도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당시 일본 출판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아예 무시하거나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 스크롤이 만화라고? 그런 유치한 것이 우리 일본 만화의 깊이와 철학을 따라올 수 있을까? 슈에이샤의 편집국장이었던 다케다 씨의 말입니다. 그는 원피스와 나루토를 탄생시킨 출판사의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만화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컬러로 칠하고 세로로 배열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본의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정도였지만 점점 그 관심이 중독적인 수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도쿄 대학교 3학년인 사토 미유키 양과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저는 원래 만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만화는 너무 무겁고 그림체도 뭔가 올드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추천해준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미유키 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 너무 편하고 색깔도 화려하고 무엇보다 스토리 전개가 정말 빨라요. 일본 만화는 한 화에서 별로 진전이 없는데 한국 웹툰은 매 화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져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도 너무 재미있어요. 다른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일본 만화책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런 반응이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에는 이미 5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사용자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네이버 일본 만화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일본 만화 앱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변화하는 독자층, 웹툰은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는 일본 만화계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한국 웹툰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친한파 기자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만화가 협회의 한 간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은 일본 만화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과 예술성이 있다. 한순간의 유행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장 데이터는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했고 2022년에는 20%, 2023년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기존 일본 만화 판매량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젊은 작가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망한 만화가들이 하나둘씩 네이버 일본 만화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실제로 이주한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28살의 신인 작가 사사키 히로시 씨와의 인터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저는 일본 출판사에서 3년간 연재를 해봤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사사키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고료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편집자들은 계속 간섭했어요. 이건 일본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스토리는 너무 새롭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약을 가했죠. 그리고 단행본이 나와도 수익 배분은 거의 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일본 만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원고료부터가 일본 출판사의 3배였어요.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편집자들도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줬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진출 기회였습니다. 제 작품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로도 번역되어 나갔어요. 일본 출판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수익도 몇 배로 늘었고요. 사사키 씨 같은 작가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출판계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문화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였습니다. 먼저 시작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에 대해서만 매월 서버 점검을 요구했고 콘텐츠 심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일본 플랫폼에서는 문제없이 연재되던 작품들이 네이버에서만 수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마케팅 담당자였던 야마모토 게이스케 씨가 제게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네이버 시스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이건 정말 불공정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플랫폼에서만 문제 삼아요. 그리고 일본 내 작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연재하면 다른 출판사와의 협업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야마모토 씨는 분노에 차서 계속했습니다. 일본 출판사들은 작가에게 너무 적은 수익을 줘요. 계약 조건도 불투명하고 작가의 권리는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이버는 다르거든요. 투명한 수익 배분 시스템, 체계적인 작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진출 기회까지 제공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일본 작가들이 저희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건데 정부는 이를 생태계 교란이라고 해요. 말이 돼요? 정부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외국 자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본 내 작가들이 외국 플랫폼에서 활동할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일본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보다는 보호주의로 퇴행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결국 일본 자체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이버 본사에서 일본 시장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설마 정말로 철수를 고려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는 2024년 가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합리한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시 일본 내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핵심 콘텐츠 공급을 축소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출판계의 반응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문화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감히 일본 시장을 포기한다고? 일본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만화 시장입니다. 그들이 이 시장을 버릴 리 없어요.
곧 타협안을 들고 돌아올 겁니다. 경제산업부의 담당 과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일본 매출이 그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이버의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작 웹툰의 업데이트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10여 편씩 올라오던 신작이 한두 편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인기 작품들의 연재 주기도 늘어났습니다. 주간 연재가 격주 연재로, 격주 연재가 월간 연재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내 마케팅 활동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하철 광고, TV 광고가 사라졌고 각종 이벤트도 취소되었습니다. 신규 작가 모집도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협상용 제스처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에 중독된 일본 젊은이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기다리던 신의 탑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던 작품들이 다 연재 중단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미유키 양을 다시 만났는데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정말 힘들어요. 미유키 양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사는 게 제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졌어요. 다른 일본 만화 앱들도 찾아봤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좌절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림체도 너무 조악하고 스토리도 너무 뻔해요. 업데이트도 불규칙하고요. 한국 웹툰에 익숙해진 눈으로는 정말 못 보겠어요. 이대로면 정말 만화를 안 볼 것 같아요.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부야에서 만난 19세 고등학생 다이키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일본 만화는 이제 재미없다고. 한국 웹툰 없으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학교에서도 웹툰 얘기 못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일본 만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만화는 너무 예측 가능해요. 주인공은 항상 착하고 성실하고 악역은 뻔하고 스토리 전개도 뻔해요. 하지만 한국 웹툰은 달라요. 예측할 수 없는 반전, 복잡하고 현실적인 캐릭터, 빠른 전개.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반응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10대와 20대 중 70% 이상이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보다 재미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60%가 한국 웹툰이 없다면 만화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창작자들이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와 계약한 일본인 작가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작가들의 시위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지켜라, 작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후지타 유스케 씨는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출판사에서 3년간 연재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편집자들은 웹툰은 만화가 아니다라고 무시했고 원고료도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수익 배분도 불투명했고 작가의 권리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일본 만화는 제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투명한 정산 시스템 덕분에 저는 오직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후지타 씨의 작품 레드 드래곤은 네이버 일본 만화에서 2억 뷰를 돌파하며 애니메이션화와 게임화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플랫폼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작품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번역되어 나가고 있어요. 일본 출판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기존 출판사들의 횡포 때문에 이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우리 작가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창작의 자유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일본 웹툰 작가 협회가 새롭게 결성되어 정부와 기존 출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구시대적 발상으로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작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25살 여성 작가 다나카 아야코 씨의 증언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 출판사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여성 작가는 로맨스만 그려라, 액션은 남성 작가가 더 잘한다 이런 편견에 시달렸죠.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어요. 제 액션 웹툰이 1000만 뷰를 돌파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작가들의 시위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을의 위치에서 조용히 있던 창작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출판계의 반응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문화청 장관은 일부 작가들이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어 있다며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애니메이션 업계였습니다.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하나인 스튜디오 애니그마의 미야모토 켄지 사장이 제게 찾아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큰일 났어요. 저희가 3년간 준비해온 차기작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어요. 미야모토 사장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원작 웹툰 연재가 멈추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미 투자된 비용만 80억 엔인데 제작진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한국 웹툰 IP를 원해요. 기존 일본 만화로는 더 이상 임팩트 있는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요. 한국 웹툰 없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어요.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인기 웹툰들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들이 개발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최대 게임 회사 중 하나인 반다이 남코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장 이토 마사히로 씨가 제게 토로했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저희는 한국 웹툰 게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어요. 기존 일본 만화 IP로는 젊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워요. 그들은 이미 한국 웹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평균 30%, 게임 회사들은 20%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본 콘텐츠 주식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들도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웹툰을 폄하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일본의 위기를 진단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만화의 위기, 해법은 공존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 웹툰의 성공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부른 자충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출판계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웹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만화를 먼저 개발하고 작가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펼쳤다. 우리가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심층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작가에 대한 낮은 대우, 불투명한 수익 구조, 디지털 전환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위기를 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당 청년국장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기성세대의 편견과 고집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 한국 웹툰은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의 사례다.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디지털 혁신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을 질투하고 견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보호주의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을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네이버 일본 만화 사태는 점점 더 정치적 이슈가 되어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문화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남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산업부까지 동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처가 함께 한 기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긴급 회동은 도쿄 중심가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위험 있고 자신감 넘치던 두 대변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문화청 대변인인 사토 겐지로 씨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희의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이버와 같은 혁신적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경제산업부 대변인인 다나카 히로시 씨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의 공급 축소로 인해 일본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와 관련 산업의 연쇄 반응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대해 견제 일변도였던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문화청 대변인이 즉시 답했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심해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네이버 일본 만화가 일본에서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대변인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작가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청 대변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를 일본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만화와 한국 웹툰이 공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목표입니다. 두 대변인의 말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기존의 경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경제산업부 대변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와 같은 혁신적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일본 정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실무진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협력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해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문화청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본사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 변화 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대변인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의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방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정책적 성찰과 변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출판사들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웹툰을 무시하던 고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이 앞다투어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단샤의 사장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다나카 씨,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네이버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희 인기 만화들을 웹툰으로 리메이크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해요. 슈에이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피스를 웹툰 스타일로 제작해주세요. 나루토의 스핀오프를 웹툰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때 자국 만화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외국 스타일을 거부했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웹툰의 노하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의 대응은 신중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정책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성 있는 변화가 지속된다면 일본 시장에서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가 서비스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네이버 돌아왔다. 역시 한국 웹툰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미유키 양을 다시 만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정말 기다렸어요. 한국 웹툰 없는 일본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계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웹툰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중요한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일본 만화도 나름 좋지만 한국 웹툰만의 매력은 정말 따라올 수 없어요. 시부야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웹툰 없으면 정말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일본 만화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친구들이 다 말해요. 한국이 만화 강국이라고. 일본은 이제 옛날 얘기래요. 이런 반응은 단순한 선호도 변화를 넘어서 문화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문화적으로 더 앞선 나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중단됐던 애니메이션과 게임 프로젝트들이 속속 재개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애니그마의 미야모토 사장은 환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이드 댄서 프로젝트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더 많은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한국 웹툰이야말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단됐던 웹툰 기반 게임들이 개발을 재개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 전체가 한국 웹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웹툰은 일본에서 단순한 외국 콘텐츠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을 넘어 세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라는 콘텐츠 강국이 한국 기업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항복, 한국 웹툰의 글로벌 패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첫면에 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전통적인 콘텐츠 강국이 한국 기업에게 굴복했다는 것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 이제 한국은 K-팝, K-드라마에 이어 K-웹툰까지 세계를 이끄는 문화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문화학과 피에르 디부아 교수는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적 감성과 글로벌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의 문화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새로운 문화적 힘이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역사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로서 자국의 굴복을 목격하는 것은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장르를 창조하여 전 세계에 전파한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정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바꾸는 저력, 그리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개방성까지. 일본이 전통과 자존심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 웹툰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웹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웹툰, 인공지능이 독자 취향에 맞춰 실시간으로 스토리를 변경하는 인터랙티브 웹툰,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웹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웹툰 콘텐츠뿐만 아니라 웹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작가 양성 시스템, 수익 배분 모델까지 한국이 만든 웹툰 생태계가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네이버라는 한 기업이 시작한 작은 실험이 전 세계 문화 지형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 웹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째, 기술과 콘텐츠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단순히 기존 만화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창조했습니다. 둘째, 작가 중심의 생태계입니다. 작가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익 구조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출판업계의 관행을 완전히 뒤바꾼 혁신이었습니다. 셋째, 독자와의 실시간 소통입니다. 댓글과 평점을 통해 독자들이 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방향적인 콘텐츠 소비를 쌍방향 소통으로 바꿨습니다. 넷째,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매력을 구현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형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한국인의 국민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웹툰이라는 혁신적 콘텐츠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 그리고 발달된 IT 인프라도 웹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콘텐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혁신은 멈추고 경쟁력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만화 강국으로 군림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국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흐름을 무시한 결과 오히려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을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보면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만화가들도 이제는 한국 웹툰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10대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 문화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국처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웹툰 다음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문화 산업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기자로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발전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자존심보다는 미래의 발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이버 웹툰이 일본을 굴복시킨 이 사건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성과 혁신 정신이 전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에서 한국 웹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일본 만화는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 젊은이들은 역시 한국이라며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지혜와 창의성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것이 아닌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한국인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